일본은행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이길물 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으며 정책위원 9명 중 1명이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 내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행은 동시에 2025, 2026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과 중기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가 점진적으로 2% 목표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전망이 유지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반응은 중앙은행의 메시지와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책 결정 전후로 일본 국채, 특히 초장기물 국채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확대되었으며 엔화 역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이 통화정책보다 재정 여건에 더 큰 위험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일본의 공공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금리 상승은 국제 이자 비용 증가로 직결되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정 지출, 확대 및 감세 가능성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정상화 필요성과 고부채, 재정 구조로 인한 정책 제약이 충돌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부채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은 환율, 글로벌 장기금리, 자본 이동 경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신호들입니다. 첫째, 2월 8일에 일본 총선 결과입니다. 여당이 의석을 잃는다면 정책 불확실성이 급증할 것입니다. 둘째, 10년물 국채금리의 2.5% 돌파 여부입니다. 이것은 재정 위기의 신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당 160엔 수준의 돌파입니다. 이 수준은 일본 정부의 외환 개입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넷째, 4월 일본은행 정책결정회의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의 타이밍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현실화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제 충격이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의 수출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